우리가 매일 일하고 생활하는 건물들 있잖아요. 아파트, 사무실, 쇼핑몰 같은 곳들이요. 이 모든 현대 건물에 거의 예외 없이 적용되는 아주 중요하고 새로운 법이 생겼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조금 딱딱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오늘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우리 생활 속에 꼭 필요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설비가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걸 관리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가 뭔지, 또 구체적인 규칙들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갑자기 멈칫했거든요. 그 이유도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전망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평소에 거의 의식조차 못하는데요. 우리 건물의 안전과 편의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보이지 않는 생명선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통신 시스템이죠. 이게 과연 뭘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 건물에 디지털 신경망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멈춰버린다면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고 또 아찔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스템들이죠. CCTV 같은 거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범죄 현장의 결정적인 증거 영상이 날아갔다거나 더 끔찍하게는 화재가 났는데 대피하라는 비상방송이 안 나온다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걸 책임지고 관리해서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 거냐 하고요. 맞습니다. 바로 이런 위험을 막으려고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전문적인 유지보수를 아예 법으로 의무화해서 시스템이 고장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자는 거죠. 이 새로운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건물에 소방안전관리자나 전기안전관리자는 꼭 두어야 하는 것처럼 이제는 정보통신 설비 분야에도 자격 있는 전문가를 반드시 지정해서 건물을 관리하도록 법으로 딱 정해버린 겁니다. 이 법이 모든 건물에 한꺼번에 짠 하고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2025년에는 아주 큰 건물들부터 시작해서 2027년까지 점차 대상을 넓혀가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건물주나 관리자분들은 미리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도대체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꼼꼼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이 표가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간단합니다. 건물의 연면적이 크면 클수록 더 높은 등급의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6만 제곱미터가 넘는 아주 큰 건물은 최고 등급인 특급 기술자를 선임해야만 하는 거죠. 그럼 이 관리자가 뭘 해야 하느냐? 크게 두 가지 의무가 있어요. 유지보수는 반기별로,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시스템 상태 괜찮은지 가볍게 살펴보는 일상적인 점검이고요. 성능 점검은 1년에 한 번, 이 시스템이 제 성능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아주 깊이 있게 테스트하는 일종의 정밀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주기 꼭 지켜야 합니다. 유지보수는 6개월에 한 번 이상, 성능 점검은 1년에 한 번 이상. 만약 이걸 안 지키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어요. 다만 제도가 처음 생겼으니까 준비할 시간을 줘야겠죠? 그래서 2026년 1월 18일까지는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바로 지금이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법 원래는 2024년 7월에 바로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연기됐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아주 크게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여러 단체와 정부 부처 사이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일단 멈추게 된 거죠. 찬성하는 쪽의 주장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안전 문제다. 요즘 아파트 월패드 해킹 같은 거 정말 무섭잖아요. 그런 보안 사고를 막고 또 화재 같은 비상 상황에서 CCTV나 비상방송이 먹통이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이 제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반면에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어요. 특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아니, 이거 결국 다 우리 관리비 오르는 거 아니냐 하는 아주 현실적인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죠. 새로운 관리자를 뽑는 비용이 고스란히 입주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모든 건물에 이렇게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좀 과한 규제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고요. 자, 시행이 왜 연기됐는지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이 논란 끝에 지금 상황은 어떻고, 또 건물 관리자들은 앞으로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행령을 고치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요.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30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일단 의무 대상에서 잠정적으로 제외하기로 한 겁니다. 일단 한 발 물러서서 나중에 다시 논의하자는 일종의 타협안을 내놓은 거죠. 앞으로의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주무부처에서 수정된 시행령을 만들고 이게 괜찮은지 국무조정실에서 규제 심사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새로운 시행일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잠시 보완을 거쳐서 다시 추진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언젠가는 다시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겁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일하는 그 건물의 디지털 안전망, 과연 촘촘하게 잘 짜여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곧 다가올 변화에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요?